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 자유롭게 얘기하지 어디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 중인 분들이라면 기다려 볼만 하죠. 회사가 좋고 여전히 이 실적이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익 중인 분들이라면 버텨서 이 38만원 고점을 넘고 증권사에서 제시한 그러한 최종 목표가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고 재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매수가가 현재가보다 높은 상태라면 일단은 정확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지금 현재의 시장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참고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하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이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된 상태예요. 다들 주식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평선부터 시작해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다들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셨을 건데,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데드크로스가 저쪽 바닥에서 또는 행보 구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꼭대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때에 삼천봉 이런 걸 배울 거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됐든 주가가 됐든 고점 자리에서 이렇게 세 개의 고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락 신호다, 이런 것들을 초보 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세 개의 고점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신호보다는 하락 신호가 더 강하게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래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을 보자면 우선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엔비디아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왜 주가는 하락을 할까? 우선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64만원, 60만원, 58만원, 심하게는 70만원,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분위기를 부추겨갔죠. 띄워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고점이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을 하고 신용미수로 풀로 때리고, 자, 이렇게 했는데 상승하고 나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 그 상승분을 회복을 못해요.
그 하락분을 회복을 못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누적이 되죠. 그럼 그 쌓인 누적이 결국에는 반대매매 빌미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도 반대매매가 나가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가 나와야 앞전 고점인 38만원을 돌파를 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고점에서 들어오셨을 건데,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를 믿고 들어오셨을 것인데, 과연 지금 이 100조가 넘는 이 영업이익을 이거보다 더 얼마나 잘 나와야 앞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120조, 130조, 150조, 200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러한 실적이 한 150조, 200조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반도체, 메모리가 피크아웃이다. 즉 정점이 도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멀었다. 앞으로 2년, 3년은 더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된 부분들이 있죠. 그게 공통된 부분은 뭐냐 하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또 언론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더 간다 더 간다 얘기하고 매수하라 매수하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네들은 전부 다 팔고 있죠. 뭐 어제 일부 살짝 사주긴 했지만 그걸로는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만약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짧게는 이 앞에 폭락이 나왔을 때에 이 아래 꼬리 달린 이날 5월 26일이죠. 이날 저점 금액으로는 24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180일 이평선이에요. 즉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고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피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구간, 즉 18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실망감과 공포감, 이러한 부분들이 걷잡을 수 없고요. 특히나 지금 신용 미수 엄청나단 말이에요. 2배 레버리지는 말할 것도 없죠. 저기 18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순간 뭐 거의 폭락이 나온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180이평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일단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 현재의 자리가 손실 구간이고 비중이 높다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고 거기서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좀 만회를 해보는 그러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재료가 내일 남아 있어요. 내일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증시 상장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증권사는, 어떤 언론은 목표가를 420만원, 430만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기술적인 부분 먼저 체크를 하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데드크로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을 보시면은 쌍고점이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시그널이 상승이 아닌 하락을 예고하는 시그널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시장이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한 3달 전, 4달 전일 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물론 3달 전, 4달 전 하락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삼성닉스가 계속 끌고 갔으니까는요. 그런데 삼성닉스만의 시장이 움직였던 것이지 다른 종목들은 정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죠. 그리고 그때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미쳐있다. 광기에 휩싸였다. 이 매수세가 끊기기 전까지는 하락 신호가 아무리 나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 광기의 분노의 매수가 소진되면 결국 시장은 하락을 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제 방송이나 텔레그램 창에서 또는 각 리딩방 창에서 꾸준하게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이미 그러한 호재들이 시장의 선반영이 일단 대부분 다 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420만원, 430만원, 390만원 이러한 목표가는 증권사 나름대로 이쪽 계통의 전문가들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물론 공정한 데이터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서 나름대로의 목표가를 설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네들 역시도 다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핑계는 좋죠. 리밸런싱. 핑계는 좋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파는 동안 우리 개인들한테도 우리는 팔고 있으니 너희들도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우리 다 팔고 나서 바닥 오면 그때 같이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개인이 안 사주면 자기네들이 팔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고점의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주는 게 기관이 받아주겠어요? 뭐 기관이 지금 뭐 일부 받아주기는 해요. 근데 기관이 최근래에 이때부터 매수를 했냐는 거예요. 기관이 막 여기서부터 매수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도 외국인도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비중을 높여왔단 말이에요. 이 위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아무리 뭐 하루 이틀 3일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현재 단가보다 훨씬 낮아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뭐 며칠 사준다고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 평균 단가가 지금 가격과 비슷할 것이다. 또는 물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란 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평균 단가는 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숫자가 6자리잖아요. 7자리죠. 200만원 따니까 앞자리가 숫자가 총 7자리 단위잖아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단위가 한 자리가 적을 수도 있고 두 자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심하면. 개인 투자자 중 누군가는 이 SK 하이닉스 뭐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하다잖아요. 도저히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꿈의 수익률을 보인 사람도 있잖아요. 뭐 5,000원인가? 평균 단가가 이런 분도 있대요. 그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우리 개인들의 평균 단가는 분명히 이때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렀을 이때에 대부분 매수에 가담을 했을 것이고, 조금 현명하게 발빠르게 눈치 빠르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 어디까지서 매수해서 지금 주식 다 팔고 강남에 아파트를 다 샀답니다. 네, 강남에 아파트를 다 샀대요. 자, 그런데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팔아서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또 있답니다. 자, 만약 내일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영향을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환율이 1,500원 이하로 즉 1,400원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영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급반등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주가가 고점일 때에 호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호재는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어요. 제발 SK 하이닉스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는 드리고 있으나 내일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월요일날 우리가 시장에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180일 이평선은 매우 중요해요. 이 180일 이평선이 왜 매우 중요하냐면 앞에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자, 과거의 차트를 좀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쭉 상승하죠. 이때가 지금 2024년도예요. 물론 이때는 지금 시장이 다시 SK 하이닉스가 계속 성장하고 시장에서 주목받던 때라서 이때에 매수했어도 지금 10배 수익이긴 하겠죠. 자, 이때에 180일선을 이탈을 할 때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때에는 달리는 말이었죠. 달리는 기차여서 그렇게까지 깊은 조정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근데 이게 이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면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이 나와서 거의 한 10개월 뭐 이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날아갔어요. 자, 그런데 정말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이때쯤으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이때쯤에 18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때가 한 1, 2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보세요. 12층에 사람 있다고 비명 소리가 나올 만큼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80일선이 상당히 중요한 이평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도 보는 김에 같이 보면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무슨 꼭 부도난 회사처럼, 그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모두 180일 이평선을 데드크로스가 된 이후에 주가는 거의 폭락을 합니다. 반토막 가까이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요. 그 기간이 한 1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0일선을 반대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된 이후에는 매우 강력한 상승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적인 부분이 현재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약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본 기준에서는 이 180일선마저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아무리 실적이 앞으로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은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지수에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3, 4개월 전부터 시장 하락 신호가 나왔다고 계속 경고를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지난 4월달 고점을 찍고 5일선이 20일선을 데드크로스를 하고 이 코스닥이에요. 자,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180일선을 데드크로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급락을 하죠.
자, 코스피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를 했어요. 아직은 181선 이탈 안 했어요.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을 코스피가 지금 받고 있죠. 이 두 종목의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의 모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랑 거의 유사해요. 삼성전자는 무너져 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버텨준다라고 하면 지수도 버텨내겠죠. 근데 만약 둘 다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181선 깨지게 되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 자, 이때에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강력한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 매수한 사람들, 심하게는 1000% 이상 수익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지수가 181선을 이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1선 회복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직접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신용미수 썼다라고 하면은 이미 반대매매 나가도 벌써 다 나갔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수익 중이더라도 181선 이탈하게 되면 수익을 반드시 챙겨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손실 중이라면 아무리 아까워도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손실이 났기 때문에 나는 버티겠다. 물론 100% 현금으로 매매가 되었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혼자 꿋꿋이 감내할 수 있다라면 버텨도 되겠죠. 왜? 삼성전자 망할 회사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 망할 회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버티면, 과거 8만원에서 물렸다가 38만원을 올려오고, 그죠? 뭐 7, 8만원 했던 SK하이닉스가 200만원이 훌쩍 넘어서 뭐 400만원을 꿈꾸는 이러한 상황이 또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받는 고통과 또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감내하면서까지 견딜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수익 관리를 하시고 수익 날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일단은 갈아타서 수익 나면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좀 비중 또 줄이고 또 그 만들어진 현금으로 또 다른 거 매수해서 수익 나면 또 좀 줄였다가 이제 바닥 찍고 턴을 한다. 그러면은 비중 줄여놨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은 비중은 원래 비중 채울 수 있지만 평단가는 높았던 가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잖아요. 고통을 최대한 덜 받고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물렸으니까 지금 수익이긴 한데 내가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박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라고 리포트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아직 정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분기에 발표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눈높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설날에 조카나 뭐 누구한테 용돈으로
매년 50만 원씩 줬어요. 아니면 100만 원씩 줬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도 최소한 100만 원을 받겠거니라고 기대를 하겠죠.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자, 이번에 100조가 넘었어요. 그럼 3분기 때 당연히 100조가 넘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100조를 안 넘고 90조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이익이잖아요. 근데 100조를 못 넘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볼 거 없네. 아니, 90조를 보려면 일반인들은 평생을 10번을 환생을 해도 100조를 볼 수가 없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기준 단 1조라도 낮으면 실망감으로 주가는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실적으로 주가를 메우려면 최소한 이번에 발표된 110조가 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130조, 150조, 170조 이러한 실적이 나와줘야지만 그 실적을 기대해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충분하게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정이 나오는 그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년,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 증권사의 눈높이에 충족할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고점을 넘어가기란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들고 갈지 말지, 비중을 높일지 줄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당연히 그냥 막연히 증권사가 목표가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갈 것이야. 언젠가는 갑니다. 왜? 점점점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아지고 회사가 커지고 삼성, SK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엔비디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역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을 미국이 받아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 뒷받침되고 하면 충분히 엔비디아를 넘어서서, 미국을 넘어서서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강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저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올 때까지 과연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너무 부정적이고 답답하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되느냐, 얘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올라갔느냐를 먼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물어보세요. 야야, 니 38만원까지 어째 올라갔노?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내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38만원 그 이상 갈락하면 니 실적 얼마나 더 나와야 되겠노? 물어보시란 얘기예요. 3분기 때 100조 나온다고 해서 38만원 넘어갈까요? 1조만 빠져도 실망감에 하락할 건데.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본 관점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책임지고 떠받쳐서 끌고 간다. 앞으로의 연금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끌고 가겠다. 이러면 주가 어거지로 끌고 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때는 지금이다 해서 신나게 팔겠죠. 그럼 우리나라만 바보 되겠죠. 그러한 억지스러운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경제의 원리, 경제의 순리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려면 지금보다 뭔가 획기적인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실적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기술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유리기판의 수율을, 기존의 유리기판을 안 쓰는 이유, 못 쓰는 이유가 투자 비용 대비해서 성공 확률, 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을 활용을 해서 현재의 수율의 10배, 20배, 막 심하게는 100배 그 이상의 어떠한 획기적인
획기적인 기술력을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력에 이걸 상용화로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또는 만들 준비가 끝났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그러한 기술력이 걸음마 단계이고 넘어야 될 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에 기반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면 내가 어느 선에서 비중을 좀 드러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